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하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3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요.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22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니까 이것도 한 4mm 정도 좁은 얄쌍한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요.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보면 지금 한 140mm, 13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니까 여기도 한 4mm 정도 작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mm에서 4mm 정도씩 다 폭이 좁은 갸름한 얼굴형이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꽃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10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18mm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폭은 좁은데 얼굴이 길이가 많이 짧아서 오히려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이렇게 측정해 보면 50 한 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이게 52mm니까 한 1mm 정도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보면 지금 이게 55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이게 66mm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안면부의 길이가 대략 한 1cm가량 짧은 거예요. 그래서 턱을 조금 길게 만들어주는 게 환자분 얼굴의 비율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하안면부가 짧다 보니까 턱이 이제 짧으면 어려 보이는 맛은 생기는데 이런 데가 더 커 보이는, 비율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귀여운 느낌은 들지언정 이런 마련의 주름이나 약간 턱이 빈약해 보이는 애기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상악이 인중이 더 길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대략 한 1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그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각턱을 잘라주거나 할 거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옆모습에서 보는 이 정도의 사각턱은 요새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사각턱이니까 절대 사각턱은 손대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은 이렇게 턱 끝에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7mm 정도의 턱의 전진량이 부족한 무턱이죠. 근데 코도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이런 식으로 조금 길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기준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면 그래도 한 5mm, 6mm 정도 전진량이 필요한 무턱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입이 나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턱이 무턱이다. 그리고 내 턱이 길이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곡선을 중요시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한다면 저라면은 여기서부터 턱의 길이를 이렇게 조금 만들면서 그 다음에 턱을 한 6, 7mm 정도 전진시키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환자분한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이 난다면 콧구멍 보이는 거 덜 보이게 하고 이 벙벙한 느낌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코를 조금 길게 높여주는 걸 한다면 인중이 길어 보이거나 입이 나와 보이는 느낌은 많이 사라질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마리오넷 주름이 있는 것도 이 체부 볼륨, 이 부분에 볼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지금 환자분은 짧은 무턱이거든요. 짧은 무턱에서 절골술을 통한 뼈 수술은 오히려 취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처럼 볼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절골을 통해서 뭐 턱을 전진하거나 길이를 연장하거나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패이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꺼짐 때문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무조건 생기는 얼굴이에요. 지금도 지금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절골을 통한 수술은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턱 가운데 이렇게 근육이 갈라지는 듯이 이렇게 엉덩이 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턱 근육이 갈라져 있는 거라서 어떤 수술을 해도 조금은 남을 거예요. 근데 턱 끝에 볼륨을 확장시키고 길이를 연장시키면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45도 쪽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제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없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역광대 있다 하는데 역광대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턱이 이 정도 길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갸름하게 되고 특히나
여기에 볼륨이 생겨서 조금 어색하게 요렇게 돼버리는 느낌을 안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코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귀엽거든요. 근데 조금 짧아서 콧구멍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라 요 정도만 해준다면 인중 긴 느낌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치아 중심 라인이 조금씩 어긋나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오는 약간 이런 비대칭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이 살짝 이렇게 삐뚤어진 느낌이 살짝은 보여요. 근데 이 정도 비대칭 갖고 뭐 양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좌우 비대칭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오른쪽 측정해 보면 이게 47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도 똑같은 점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쪽이 이렇게 보면 한 46mm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얼굴 좌우 폭의 차이는 없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쪽 턱이 여기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에서도 이쪽이 조금 더 내려와 보이고 이쪽이 조금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고형물로 길이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길이 충분히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턱 전진 한 6, 7mm 정도 시켜주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하고 환자분 사진하고 딱 보면은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지금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고요. 그 다음에 코 높이예요. 그래서 요런 네 부분 정도 여기 정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볼살이 환자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려서 키도 크고 날씬한 편인데 볼살이 아직은 조금 있는 편이라 조금 운동하면서 볼살만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충분히 이런 귀여운 느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예쁜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불만사항 한번 읽어보면 길고 두꺼운 인중이라고 하시는데 턱이 여기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길어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거고요. 돌출입 교정이 끝났음에도 돌출입이 심하다. 지금 돌출입 교정을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데 지금 치아 교정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은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입이 나왔다기보다는 코가 났고 무턱이었다는 게 환자분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돌출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경우였고 다행이라면 발치를 통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또 좀 심각한데 지금 환자분도 발치를 하셨거든요. 치아가 지금 6개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에서 보면 발치를 하셔서 지금 했는데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많이 입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를 했을 경우에 합주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코가 조금 높아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턱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서 조금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훨씬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넓은 광대, 턱으로 널쩍해 보이는 얼굴형, 그거는 넓지 않은데 길이가 짧아서 그렇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고요. 입을 다물었을 때 혀 위치가 불편하고 입을 약간 벌리는 것이 편하다 하셨는데 이건 무턱 환자들이 모두 다 느끼는 겁니다. 발치를 해서 입을 넣었으니까 입 안에 혀가 있는 이 입안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조금 좁아지니까 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발치 교정을 하기 전에 코부터 먼저 손보고 무턱을 해결했으면 아마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물론 발치 교정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발치 교정을 하면서 코도 해야 되고 무턱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발치 교정하고 지금 나와 있는 모습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랑 무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둔해 보이고 뚱해 보이는 하관, 무턱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고요. 말랐음에도 있는 이중턱, 턱이 무턱이면 이 길이가 짧아요. 그럼 여기 살이 늘어지는 느낌 때문에 이중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턱인 환자는 모두 다 이중턱이 있죠. 낮고 뭉툭한 코, 아까 말씀드렸죠. 코끝만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고요. 턱이 작아서 마리오넷 라인 주름도 있고요. 팔자주름은 뭐 그닥 심하진 않은데 지금 볼살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많이 보이는데 여기 살이 좀 많죠. 이게 흔히 말하는 젖살이에요. 조금 운동하면서 지내면서 체지방률 조절하면 체중보다는 체지방에 조금 집중하면 훨씬 더 예뻐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두꺼운 인중 축소 이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 수술하시면 해결됩니다. 마리오네트 라인 개선을 위한 인모드 지방흡입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뼈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턱여서 그래요. 넓은 턱 광대는 뼈를 잘라주는 게 좋을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뼈는 지금 잘라줄 게 없습니다. 갸름한 얼굴형을 위해서 턱끝 전진술과 함께 길이를 늘릴 생각인데 효과적일지 거의 지옥을 맛보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전진하고 그러면은 진짜 요런 느낌 돼요. 그러면 진짜 괴로워할 겁니다.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극단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건 누가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45도 각도에서 팔자주름 중안면부 함몰 개선, 이거는 볼살만 조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코 조금 높아지고 턱만 좀 생기면 아마도 안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돌출입을 위해 양악이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서 양악을 하면은 합주기가 돼요. 그래서 절대 양악 말고 코랑 무턱에 신경 쓰세요. 사진과 같은 조화로운 얼굴 위해서 계산할 점 혹은 가장 시급한 수술은 무턱과 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무턱에서 턱을 절골하는 거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